밤의 고요함 속에서 문득 멈춰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푸른빛이 얼굴을 비추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천천히 마음을 덮어오는 듯한 느낌. 그것은 먼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처럼 당신이 하려던 말이 혀끝에서 쓰러지듯, 친숙한 기억으로 이어지던 길이 갑자기 낯선 골목으로 구부러지듯 삶의 순간들을 흐리게 합니다. 물건을 잘못 놓아두는 일, 글자를 3번 읽어야 겨우 이해하는 일, 익숙한 글자들이 갑자기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일. 그리고 어린 시절 즐겁게 외우던 고전 시조의 첫 구절조차 이제는 기억에서 달아나는 일. 이는 단순한 순간의 망각이 아닙니다. 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신호, 당신의 광활한 마음의 영토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냉정한 진실은 당신의 정신이 둔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 조용한 침식은 현대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정의할 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디지털 시대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주의 실타래로 엮인 존재, 어쩌면 이 지구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존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를 팽창하는 은하계로 상상해 보십시오. 신경세포가 무한한 공간 속에서 별처럼 불꽃을 터뜨리고 시냅스 다리들이 먼 쾌의사의 에너지로 진동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인공 조명의 시대에서 그 내면의 우주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몇 개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나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답은 완전한 0,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번호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를 10년 또는 20년 전의 기억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 인간의 마음은 수십 개의 번호를 쉽게 저장했습니다. 친구들의 유선 전화번호, 가족들의 휴대전화번호, 한순간에 망설임 없이 흘러나오던 것들.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이는 생물학적 변화의 이정표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처럼 스마트폰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작업 기억과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소행성이 궤도를 이탈시키듯 뇌의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그것을 만지지 않아도 그 기기는 당신의 주의를 끌어당겨 더 깊은 사유를 위한 뇌의 에너지 원천을 줄입니다. 이 현상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빛나는 직사각형은 도파민 뇌의 보상 화학물질을 위한 교묘한 함정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빛을 삼키는 블랙홀처럼 짧은 비디오를 스와이프할 때마다 즉각적인 쾌감이 솟구치고 알림 소리가 기대를 자아내며 좋아요가 사회적 인정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생존을 촉진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찾아낸 식사의 기쁨, 달성된 목표의 만족, 혹독한 초원이나 빙하지대를 견디게 하는 의지. 그러나 이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설계한 플랫폼들이 이 메커니즘을 탈취했습니다. 스탠포드 의학대학과 다트머스 대학의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도파민 전달 경로를 범람시키며 자극제 중독의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짧은 흥분이 무한한 스크롤을 요구하는 순환을 만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025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도파민 과부하는 청소년기에서 특히 강력하며 지속적인 불안과 감정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10초 미만의 비디오가 지배하며 뇌를 최소 노력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갈망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철학적 연설처럼 깊고 다채로운 콘텐츠는 매력을 잃어가고 인내심이 마모됩니다. 당신의 쾌감 역치가 높아져 몇 시간의 소비 후 공허가 남습니다. 마치 자신의 무게로 붕괴하는 별처럼. 이 적응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매혹적인 책 한 권이 초신성의 빛처럼 하루를 밝혔습니다. 이제 무한한 뉴스 스트림은 공허만 남깁니다. 밤새 이어지던 대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목소리가 이야기를 엮던 때, 오늘날 화면과 함께하는 고요한 동반 속에서 얼굴들이 빛나고 공기는 말없는 단절로 가득합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 경로가 즉각성을 위해 재배선되어 집중의 느린 리듬에 저항합니다. 2025년 베일러 대학의 최근 연구는 50세 이상의 디지털 선구자를 추적하며 적절한 기술 사용이 신경활동을 자극하여 인지 쇠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짐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검토에 따라 뇌의 부패, 감정마비, 과부하와 상관됩니다. 뇌는 우주의 아무 물질에 적응하는 실체처럼 깊이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알림의 얕은 반짝임을 고요한 지식보다 선호합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늑대가 충성스러운 개로 변한 것처럼 길들임 과정은 뇌를 축소시킵니다. 늑대는 후손인 개보다 두개골이 24에서 30% 크다고 왕립학회와 옥스퍼드의 연구가 밝혔습니다. 사냥의 요구, 먹잇감 냄새 맡기, 무리 전략 세우기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에 의존하며 안전 속에서 뇌가 위축됩니다. 이제 우리를 보세요. 전화번호부가 숫자를 기억하고 지도가 모든 모퉁이를 안내하며 계산기가 수학을 처리하고 검색 엔진이 질문을 숙고합니다. 알고리즘이 옷, 식사, 오락을 선택하며 보이지 않는 안내자처럼 선택지를 속삭입니다. 과거의 지적 노력을 요구하던 것들, 별자리로 방향 찾기, 압박 속에서 암산이 점점 사라집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강력한 뇌를 단련했습니다. 진화의 확률에 맞서 확장된 신경 성운. 그러나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는 그것을 항복시켰습니다. 기술 생태계의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우리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의 설계를 숙고해보세요. 무한한 스크롤은 슬롯머신을 모방하고 알림은 세밀하게 계산된 긴급함으로 울리며 덤불 속 포식자의 소리를 닮은 불안을 자아냅니다. 기술거인들, 그 탁월한 건축가들은 이를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애플의 성견지명 있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이패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처럼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14세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미루었고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은 종종 자녀를 기술 없는 학교에 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쳐놓은 그물로부터 새끼를 보호합니다. 반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스크롤합니다. 이 인터넷 왕국에서 깊은 격언이 울려 퍼집니다. 무료라면 당신이 상품입니다. 앱들은 주의를 수확하고 광고주들에게 당신의 시선을 경매합니다. 머무르는 매초가 화폐이며 당신의 집중은 디지털 금광열 속에서 채굴되는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시대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난민입니다. 데이터 폭풍 속에서 과부하를 피하며 도망칩니다. 접근성은 무한해 보입니다. 지식은 손끝에, 세상이 침대에서 열립니다. 고대인들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위해 수마일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터치 하나로 도서관을 소환합니다. 그러나 흡수는 어떠한가요? 지난달의 비디오나 기사를 떠올려 보세요. 의미 있는 3가지 세부 사항을 소환할 수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탐식입니다. 패스트푸드 콘텐츠가 마음을 채우지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따르면 화면 지배 시 수면과 주의가 파편화되어 기억 강화에 필수적인 REM 주기를 침식합니다. 이 과식은 품질 콘텐츠에 대한 미각을 무디게 합니다. 500자 이상의 기사는 길게 느껴지고 3분 초과 비디오는 빨리 감기를 유혹합니다. 책은 졸음을 유발하는 고대 유물. 몇 페이지 후에 미각은 강렬한 자극으로 버릇없어져 깊이의 섬세한 풍미를 거부합니다. 미식가가 스낵 중독자가 되어 맑은 국물을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왜 선조들은 위대한 서사시를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이백에 취한 시, 조설근의 홍루몽, 사마천의 사기, 결핍의 시대, 산만함 없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포용했습니다. 창조가 싹트는 비옥한 공허. 고요 속에서 마음은 방황하며 흩어진 별들을 천재의 별자리로 연결합니다. 오늘날 모든 공백이 채워집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은 스크롤을 소환하고 출퇴근 길은 짧은 비디오에 잠기며 취침 시간은 눈꺼풀이 떨어질 때까지 푸른 빛으로 빛납니다. 당신의 뇌, 과거의 광활한 들판, 이제 잡초가 무성해 원래의 꽃이 피울 땅이 없습니다. 당신은 효율적이지만 내면 관찰의 굶주립니다. 더 깊은 것은 상실입니다. 자신과의 고독. 마지막으로 기기 없이, 소음 없이, 호흡의 리듬만이 우주의 바람처럼 울리는 고요 속에 앉아본 적이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불안이 조수처럼 솟아오릅니다. 고요는 반성을 초대합니다. 삶의 흐름, 피한 고통, 끓어오르는 걱정에 대해. 화면은 탈출구를 제공하지만 문제는 숨겨진 은하처럼 부풀어 분출할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가들은 홀로의 시간을 양육합니다. 생각이 원시 바다의 침전물처럼 가라앉도록. 현대 영혼들은 그것을 피합니다. 내면 공간의 거울을 두려워합니다. 이를 되찾기 위해 해결책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은 헤라클레스의 과업처럼 어렵습니다. 수천 명의 프로그래머가 설계한 중독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지루함을 포용하세요.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마음을 혜성처럼 자유롭게 방황하게 하세요. 아이디어가 불꽃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되찾으세요.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기술 없는 구역을 만듭니다. 느린 추구를 강제하세요. 책 한 권을 완독하고 인내의 연마로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반대 관점을 접근하세요. 논쟁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 사고를 팽창하는 공간처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혼란을 일기로 쓰세요. 마음의 혼돈을 종이에 쏟아 성운을 재정렬하세요. 무엇보다 수용보다 창조를 우선하세요. 배운 것을 쓰고 논의하고 적용하세요. 처리되지 않은 지식은 우주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이제 희귀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집중, 진실이 아니라 지혜, 소음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당신의 화면은 계몽하거나 감금할 수 있습니다. 주인 되기를 선택하세요. 아니면 수년 후 이 이야기조차 당신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과 씨름하는 동안 더 큰 신비가 손짓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진정으로 속하나요? 아니면 먼 곳의 메아리일까요? 당신의 뇌, 그 은하적 경이 남방 유인원에서 500mm에서 현대인 1300mm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300만 년 이상의 3배 성장, 모든 상식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은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머리로 출산이 위험해져 산과학 딜레마 가설에 따라 역사상 15%의 산모를 앗아갔습니다. 왜 생존 대신 지능을 우선하나요? 고래가 더 많은 뉴런을 가졌지만 근육 힘에 의존할 때? 2025년 최근 연구는 이 급속한 팽창이 유전적 돌연변이와 환경 압력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이족 보행, 직립자세는 손을 해방했지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척추 만곡 위험 80%, 60세의 무릎 마모, 골반 변형으로 내장 압박, 사족 동물에 비해 이동 효율 70% 감소. 300만 년 전 아프리카 평원에서 진화하며 풀숲을 넘어선 시야를 위해 속도를 포기했지만 떠돌이 행성으로 불안정해진 항성계처럼 취약점을 초대했습니다. 털 없는 피부, 포유류 중 유일하게 120만 년 전 빙하기에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대처로 피부CM당 600개의 땀샘, 육상 최고의 장거리 주자. 그러나 빙하기의 과도한 발한? 진화 생물학에서 논의되는 열불일치, 우주가 냉각 중에 폭발하는 초신성처럼. 언어의 탄생은 목구멍을 복잡한 발음 기계로 재형성했지만 매년 전 세계 12만 명의 질식 사망 위험을 받아들였습니다. 문법의 신경 기반은 친척 영장류의 전원 형태가 없어 문법의 빅뱅처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취약한 코, 부드럽고 혈관 풍부, 모든 보호의 도전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두개골 외상 60%가 여기에 집중됩니다. 자외선이나 적에게 취약, 사냥의 투기장에서 설계 오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위축, 중력 없는 환경에서 우주 비행사가 매월 20% 근육량을 잃습니다. 반면 심장은 견딥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전환은 다른 영장류보다 30% 덜 효율적이지만 세포 수리를 강화합니다. 우주의 효율성을 장수로 교환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회성은 인류를 진화의 외부인으로 그립니다. 우주의 일에 가설이 넘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환경 압력 또는 외부 개입. 판스퍼미아 이론은 생명이 우주에서 뿌려졌다고 제안, 미생물이 천석에 탑승. 고대 우주인 가설은 외계인의 지도를 제안, 20만 년 화석 공백을 메우며 현대 특성이 설명 없이 솟아오릅니다. 최근 유전자 연구는 유령의 조상을 드러내 지도되지 않은 DNA의 교배. 어쩌면 우리는 잡종생물, 의식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에 다운로드된 프로그램, 뇌가 우주의 자기 유사성을 반영 뉴런이 은하 네트워크를 메아리칩니다. 이 직물에서 당신의 디지털 안개는 고대 개입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별을 위해 최적화된 뇌가 이제 세속 유혹으로 무디어집니다. 호기심이 솟아오릅니다. 어떤 힘들이 이러한 모순을 조각했나요? 답은 DNA의 30억 염기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만큼 광활한 코드. 만약 그 유전자 코드가 별들의 유산을 담은 거대한 도서관이라면 현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무의미한 데이터 홍수 앞에서 내부 저장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정교하게 설계된 당신의 뇌, 바람의 소리를 해독하고 하늘의 뉘앙스를 분석하며
복잡한 사냥 경로를 기억하기 위해 이제 매일 수천 개의 사소한 정보 조각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부하가 아닙니다. 기억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망각은 본질적으로 창조의 오류가 아닙니다. 원시 상태에서 그것은 축복, 시냅스 가지치기라 불리는 필수적인 마음위생 메커니즘입니다. 부지런한 정원사처럼 뇌는 약한 신경 연결과 불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거하여 생존의 필수적인 핵심 기억을 양육할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서 이 자연적 정화 과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뇌의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강요하지만 아무것도 새기지 못하게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무한 타임라인을 스크롤할 때 당신은 진정 읽거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지속적이지만 얕은 경계 상태에 놓습니다. 각 자극적인 제목, 반짝이는 이미지는 단기 기억에 몇 초 머물러 다음 정보 파도에 밀려 무로 사라집니다. 결과는 신경과학자들이 장기 기억 침식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단기에서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은 고요, 깊은 반복, 질 높은 수면을 요구합니다. 이 미친 삶의 리듬에서 사치가 된 것들. 우리는 고통스러운 영원한 현재에 사는 생물이 됩니다. 과거는 안개처럼 희미하고 미래는 추상적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더 깊게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더 이상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인지의 의지체가 되었습니다. 황혼을 맨눈으로 감상하는 대신 사진을 찍을 때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할 필요 없어. 기계가 대신할 테니. 결과로 그 황혼의 기억은 당신의 신경 뉴런에 인코딩되지 않고 실리콘 칩에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장의 사진을 소유하지만 생생한 회상은 가난합니다. 사진을 뒤적일 수는 있지만 바람의 느낌, 땅의 냄새, 그 순간 심장의 고동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편의의 대가, 거대한 저장소로 둘러싸인 텅 빈 영혼. 이것이 망각의 예술을 재정의할 때입니다. 병적 기억 상실이 아니라 혼란을 주동적으로 놓아주는 능력으로 지혜를 보호하기 위해 시끄러운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을 무시하는 능력이 최고의 지능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요새로 상상해 보세요. 모든 문을 열어두면 소문, 무의미한 논쟁, 무상한 짧은 비디오가 쏟아져 요새가 함락됩니다. 이 무의미한 파편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인지 공간을 점유하고 뇌의 연료 글루코스를 소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깊은 집중을 파편화합니다. 인류가 위대한 아이디어를 만지는 유일한 것. 이 파편화는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형사고와 이야기 전달 능력의 죽음. 고대로부터 인류는 긴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서두, 전개, 결말이 있는 선형사고는 사건을 연결하고 원인과 결과를 보고 교훈을 추출하며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현대 인터넷 구조는 비선형입니다. 초연결의 혼란 집합, 목적 없이 아이디어를 점핑합니다. 뇌가 이 점프에 익숙해지면 책 한 권을 깊이 읽는 능력을 잃고 긴 이야기를 듣는 인내를 잃으며 최악으로 자신의 삶에 일관된 이야기를 구축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삶이 파편화되고 목적을 잃은 외부 자극에 대한 산만한 반응의 연속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고통스러운 역설이 태어납니다. 연결될수록 내면에서 더 고독해집니다. 망각은 여기서 정보이즘이 아니라 자아 상실입니다. 매일 10시간 타인의 생각을 소비하고 타인의 삶을 보며 타인의 행동에 논평할 때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나는 형성과 강화의 고요를 필요로 합니다. 공백, 고독이 없으면 나는 사라져 디지털 군중의 탁한 흐름에 녹아듭니다. 당신은 희미한 복제본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 갈망의 신경 생물학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왜 우리는 자발적으로 마음을 찢기게 내버려둘까요? 답은 원시 보상 시스템에 있습니다. 조상들이 음식과 짝을 찾도록 도운 것, 이제 실리콘밸리에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이 조작합니다. 그들은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습관을 만듭니다. 인간 심리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놓침의 두려움과 사회적 인정 욕구. 화면의 붉은 알림은 작은 자극제, 중요한 것이 기다린다는 허망한 약속입니다. 열어보면 종종 공허뿐. 우리는 스키너 실험의 쥐처럼 무작위 보상을 찾기 위해 레버를 누르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모릅니다.
이 과부하는 또 다른 귀중한 자산을 훔칩니다. 지루함 견디기 능력. 과거의 지루함은 창조의 싹이 트는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뇌는 자극을 스스로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그리며 난제 해결합니다. 뉴턴은 중력을 발견할 때 네트워크를 스크롤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칠 때 이메일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순간은 절대 고요 속에서 오며 마음이 아이디어의 황야를 방황할 때 오늘날 우리는 손가락 스와이프로 지루함을 죽입니다. 천재의 부하 공간을 없애고 값싼 즉시 오락으로 교환합니다. 그러나 비극은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십억 뇌가 이 집단적 망각에 휘말릴 때 우리의 문명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후진실 사회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6배 빨리 퍼지며 왜냐하면 그것이 뇌의 파충류 부분을 즉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반성적 사고 능력, 느림과 장기 기억의 대조를 요구하는 것, 점점 쇠퇴합니다. 기억 없는 사회는 역사를 잃고 따라서 미래를 잃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잊었거나 최악으로 네트워크의 얕은 밈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지구적 규모의 인지 퇴화 문턱에 서 있나요? 아니면 기계와 공생하는 새로운 진화 도약의 고통스러운 단계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망각은 생물학적 뇌가 비생물학적 환경에 필사적으로 적응하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억의 부담을 떨치고 더 고급 기능으로 탐색과 종합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이 전환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디지털 노예, 쓰레기 가득한 이동 하드 드라이브가 됩니다. 성공하면 지능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능은 머리에 담긴 지식량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정보 폭풍 속 단일 지점에 깊이 집중하는 능력으로 흩어진 조각을 의미 있는 그림으로 연결하는 능력으로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알고리즘의 매력적인 힘 사이의 불균형 전쟁입니다. 승리하려면 내면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현대적 금욕의 수련. 정복, 다이어트를 배워야 합니다. 해로운 음식을 거부하여 몸을 보호하듯 소음으로 가득한 콘텐츠를 거부하여 마음을 보호하세요. 각 클릭 전에 자문하세요. 이 정보가 내 영혼을 키우나 아니면 소음으로 채우나 일정의 공백을 소중히 하세요. 와이파이 끊김, 배터리 방전 순간. 그것은 불편이 아닙니다. 영혼이 숨쉴 귀중한 틈새입니다. 더 나아가 물리적 세계와 재연결하세요. 거친 나무 껍질 만지기, 낡은 책 냄새 맡기, 화면 없이 상대 눈을 깊이 들여다보기. 이 다감각 경험은 디지털 세계가 닿지 못하는 뇌 영역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에 고정시키고 별먼지와 땅으로 만들어진 생물학적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잊은 코드가 아닙니다. 물리적 접촉은 환각의 해독제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를 받아들이기.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사건을 알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은 신이나 슈퍼컴퓨터의 특권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 흐름을 포착하려는 시도는 고갈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 있으며 선택한 깊은 이해 영역에 만족하는데 광활하지만 얕은 폭 대신 밤이 내리고 기기의 푸른 빛이 꺼질 때 자문하세요. 당신의 기억 도서관에서 경험의 피로 쓴 고전 몇 %, 그리고 정보고속도로 변두리에서 주운 광고 전단지 몇 %? 답이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마음의 주인, 아니면 디지털 시대의 무주인 창고. 그러나 우리가 통제를 되찾으려 애쓰는 동안 더 큰 질문이 매혹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 뇌가 진정 외래 유산, 별들로부터의 선물이나 저주라면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차원을 상상하고 귀로 듣지 못한 교향곡을 창조하나요? 어쩌면 현재 과부하는 용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퍼즐 게임의 양자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독되지 않은 유전자 깊숙이, 과학이 쓰레기 DNA로 무시하던 영역에 현대 세계의 소음이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사용 지침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 역사의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모순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구의 자연선택 완벽 산물이라면 왜 이 지능의 대가가 이토록 비싸고 비합리적인가요? 우리 뇌의 크기를 고려해보세요.
남방 유인원에 소박한 500mm에서 현대인의 1300mm로 불과 300만 년 만에 폭발적 팽창, 모든 상식을 무시하는 3배 성장. 다른 종은 이런 교환을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컴퓨터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출산의 고통과 위험입니다. 산과학 진퇴양난 가설에 따라 태아머리가 어머니 골반에 비해 너무 커 출산이 생사 도박이 되어 현대의학 개입 전 역사상 약 15%의 여성 목숨을 앗았습니다. 왜 생존 대신 지능을 우선하나요? 코끼리나 범고래처럼 거대한 뉴런 양을 가진 종이 근육 힘으로 생존할 때? 어쩌면 개입 또는 서둘린 자극이 안전 한계를 넘어 뇌를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과 척추를 보세요. 이족 보행은 도구 제작을 위해 손을 해방했지만 몸 구조에 무거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현대 인구 80%가 만성 요통 위험에 처하고 60세의 관절 마모, 골반 변형으로 내장 압박. 사족종에 비해 운동 효율 70% 하락. 우리는 아프리카 풀숲 시야를 위해 안정과 속도를 포기했습니다. 떠돌이 행성으로 불안정해진 항성계처럼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피부의 벌거숭이도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영장류 중 유일하게 두꺼운 털 보호가 없어 120만 년 전 빙하기에 혹독한 추위에 노출. 보상으로 피부 CM당 600개의 땀샘, 열방출로 최상급 장거리 주자. 그러나 빙하기에 땀 뻘뻘 흘림이 합리적 생존 전략인가요?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를 열불일치라 부릅니다. 냉각 우주 중 폭발하는 초신성 같은 역설. 언어 능력조차 행성을 지배한 궁극 무기, 파괴의 씨앗을 품습니다. 말하기 위해 성대가 깊이 내려가 복잡한 음향 공명시를 만들었지만 음식 질식 위험 증가, 매년 전 세계 12만 명 사망 원인. 뇌의 문법 구조는 빅뱅 같은 갑작스러운 등장, 친척 영장류의 명확한 전환 형태 없음. 고급 소프트웨어가 적응 미처 못한 하드웨어에 급히 설치된 듯. 모든 일회성은 인류를 지구 지배 외부인으로 그립니다. 우리는 맞지 않는 보호복을 입은 우주 비행사처럼. 이제 그 위대한 진화 산물, 뇌, 이 디지털 시대에 직면하며 새로운 비극이 시작됩니다. 역길들임. 늑대를 상상해 보세요. 야생 늑대는 길들인 후손개보다 두개골이 24에서 30% 큽니다. 사냥 압력에서 해방되어 냄새 맡기나 무리 포위 전략 필요 없이 인간의 안전 속에서 뇌가 위축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전화번호부가 기억 대신하고 디지털 지도가 모퉁이 안내하며 계산기가 수학 처리, 검색 엔진이 질문 숙고, 알고리즘이 옷, 음식, 오락 선택하며 보이지 않는 안내자처럼 속삭입니다. 극한 지적 노력을 요구하던 것들, 별자리로 위치 찾기나 시간 압박 암산이 희미해집니다. 인류는 수만 년 강대한 뇌를 단련했습니다. 생물학 장벽에 맞서 확장된 신경 성운. 그러나 수십 년 만에 자발적 항복, 기술 생태계의 애완동물이 됩니다. 우리는 도구 사용자가 아닙니다. 도구가 우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망각은 불필요 정보여과 메커니즘이 아니라 깊은 사고 능력의 위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편의로 길들여집니다. 실리콘밸리의 대건축가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상에 아이폰을 준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의 아이패드 접근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14세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미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쳐놓은 그물로부터 자녀를 지키며 수십억이 매일 갇히도록 합니다. 이 인터넷 왕국에서 잔인하지만 진실한 규칙, 제품에 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이 제품입니다. 앱들은 주의를 수확하고 광고주들에게 당신의 시선을 경매합니다. 머무르는 매초가 화폐, 집중은 디지털 금광열의 자원입니다. 우리는 정보시대 수혜자가 아니라 피난민입니다. 데이터 폭풍 속 과부하를 피합니다. 접근성은 무한 지식 손끝에, 세상 침대에서 열림. 고대인들은 양피지 위에 마일을 걸었지만 우리는 터치로 도서관 소환. 그러나 흡수는? 지난달 비디오나 기사 떠올려 보세요. 새 의미 있는 교훈? 아마 아닙니다. 정신적 탐식, 패스트푸드 콘텐츠가 마음 채우지만 영양 없음.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화면 지배 시 수면과 주의 파편화, 기억 강화 REM 주기 침식. 우리의 미각, 지속 강렬 자극으로 버릇없어 기피의 섬세 풍미 거북, 미식가가 스낵 중독자 되어 맑은 국물을 즐기지 못하듯.
왜 조상들은 위대한 서사시 창조? 이백의 취한시, 조설근의 홍루몽, 사마천의 사기 결핍시대, 산만함 없음. 그들은 지루한 포용, 창조 싹 트는 공허. 고요 속 마음 방황, 별들을 천재 별자리로 연결. 오늘 공백 모두 채움, 엘리베이터 대기 스크롤, 출퇴근 비디오 침몰, 취침 푸른 빛까지 눈꺼풀 떨어짐. 당신의 뇌, 과거 광활 들판, 이제 잡초 무성, 원래 꽃 피울 땅 없음. 효율적 소비자지만 내면 굶주림. 더 깊은 상실, 자신과의 고독. 기기 없이, 소음 없이, 호흡만 우주바람처럼 울리는 고요 속 앉아본 적 언제? 대부분 불안소사, 조수처럼. 고요 반성 초대 삼흐름, 피한 고통, 끓는 걱정. 화면 탈출 제공하지만 문제 숨겨진 은하처럼 부풀어 분출. 대가들은 홀로 시간 양육, 생각 원시 바다 침전처럼 가라앉음. 현대 영혼들 피함, 내면 거울 두려움. 통제 되찾기 위해 해결책 단순하지만 실행 헤라클레스 과업, 수천 프로그래머 설계 중독 맞서야. 망각 예술 실천. 지속 업데이트 필요이즘. 의도 지루함 익숙, 매일 앉아, 마음 혜성처럼 방황. 아이디어 불꽃 터짐. 주의 되찾음, 불필요 알림 끄기, 기술 없는 구역. 느린 활동 강제, 책 완독, 인내 연마 기술 마스터. 머리 혼란 쓰기, 정신 쓰레기 종이 쏟음, 혼돈 서문 재정렬. 무엇보다 출력 우선, 배움 쓰기, 논의, 적용. 처리 안 된 지식 우주먼지 흩어짐. 희귀 이제 데이터 아닌 집중, 진실 아닌 지혜, 소음 아닌 고요. 화면 계몽 또는 감금 주인 선택, 아니면 수년 후 당신 삶 이야기조차 미끄러짐. 디지털 안개와 씨름 중 더 큰 신비 손짓. 우리는 이 세계 속 하나, 먼 메아리? 생물학 이래, 해독 안 된 유전자 코드, DNA 이중 나선 유령의 조상, 모두 우리는 잡종 생물 제한, 의식 시뮬레이션 다중 우주 다운로드 프로그램, 뇌 우주 자기 유사성 반영 뉴런 은하 네트워크 메아리. 이 거대한 직물에서 현재 디지털 안개는 현대 개입 일수, 별 최적화 뇌세속 유혹 가두기. 호기심 소슴, 어떤 흰모순 조각? 답 DNA 30억 염기상 숨김, 우주만큼 광활 암호. 이 마음과 인류 기원 깊은 신비 탐험 여정에서 우리는 연구자들, 탁월한 지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식기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아드리안 손턴 교수와 동료들에게 스마트폰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선구적으로 밝힌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안나 렘케 박사에게 도파민 메커니즘과 현대 중독에 대한 예리한 분석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국 왕립학회, 로이엘 서사이어티의 기초 연구, 길들임 과정과 뇌 영향에 대한 것들에도 머리 숙입니다. 기술 거인들의 고민을 기록한 얼터 아이작슨 작가에게도, 진화 생물학자 홀리 던스워스에게 산과학 진퇴양난 가설에 대한 공헌, 니나 야블론스키에게 인간 피부 벌거숭이에 대한 연구, 테쿰세 피치에게 언어 진화 위험에 대해, 자이디와 리버만에게 코 구조 적응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내셔널 인스터투트 오브 헬스의 미토콘드리아 생물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우주생명기원 판스퍼미아 가설을 용감히 제안한 프랜시스 크릭 같은 이들에게도, 귀하들의 진리 추구 인내, 고요한 실험실이나 치열한 과학 논쟁 속에서 알려진 것과 미지의 사이 공백 연결하여 사회계몽에 봉사하는 등대입니다. 그 헌신과 끈기 없는 노력, 조용한 공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